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없는 수능이었는데요. 경북에서는 19,0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하나둘 교문 밖으로 나옵니다.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의 격려 속에서 비로소 긴장의 끈을 내려놓습니다. 3년간 준비한 시험을 마친 학생들 사이엔 홀가분함과 아쉬움이 엇갈립니다. 국어랑 수학 쪽이 좀 오후에 돼서는 긴장 풀려서 좀 잘 친 것 같은데 오전에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탐구 부분이 많이 모자라서 탐구를 3년 동안 죽어라 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결실을 본 것 같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봅니다. 운전면허 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아니면 뭐 다른 자격증 같은 것도 공부하고 그러려고. 올해 수능은 방역 지침 완화로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시험을 봤습니다. 경북에서는 19,5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0여 명 감소한 수치로 졸업생 등은 증가했지만 재학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시율은 3교시 기준 10.97%로 지난해 11.38%보다 낮았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배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르는 수능 시험. 이번이 3년째입니다.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고는 하지만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됐다, 이런 분석인데요. 문과 침공으로 불리는 상위권에서의 이과 강세가 더욱 심화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N수생이 크게 늘면서 입시 판도에 큰 변수로 등장해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이 배제됐지만 적절한 변별력은 유지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반응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 이번 연도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탐구는 확실히 이번 연도가 더 쉬웠고 영어도 이번 연도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딱히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했었던 거 약간 수학에서 있었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괜찮게 쳤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난이도는 그러니까 중킬러는 이제 올라갔는데 킬러 문항에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3년제 이과 강세 현상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의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의 미적분 등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이과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과 침공으로 불리는 이과생들의 교차 지원 합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를 목표로 하는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합한 지원자 비율이 35.3%로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에 의대, 약대, 치대 등 인기학과 재도전을 택한 상위권 N수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정시 모집 등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 모집 비중을 40%로 높인 데다 의대 열풍으로 재수생이 대폭 늘어나면서 N수생이 선호하는 의학계열,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솔립 현상이 심화되면서 합격수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모집에 지원한 대학의 면접 고사와 논술 전형이 시작됩니다. 특정 과목 솔림 현상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시에 집중할 것인지 정시를 노릴 것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세심히 따져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 5만여 명이 국가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당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특별법으로 보상을 받은 시민들은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는데 이번 판결로 시민소송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1부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공동대표와 포항시민 5만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이듬해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가 각각 산정됐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또 포스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사업자에게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범대보는 공소시효가 내년 3월 22일까지인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 살더라도 소송에 1심으로 다시 참여를 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소송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또 나중에 특별법 만들 때는 제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구제특별법이 왜 구제특별법입니까? 우리가 거지입니까? 이번 소송은 정신적 배상으로 건물 등 물질적인 피해에 비하면 특별법과 민사소송 모두 여전히 부족합니다. 포항 주민의 경제적인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포항은 지진 나는 동네다. 포항을 이사가면 안 된다. 이런 오명들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 45만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5년 만에 나온 민사소송과 달리 포항지진 책임자를 규명할 형사사건 수사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경기도 성남의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포항 본원보다 24배 큰 규모로 설립을 확정하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10만 평 부지 제공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고 피력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향후 지역사회와 갈등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가 성남 위례지구에 설립 예정인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은 사업비 규모가 1조 9천억 원으로 포항 본원에 투자된 금액인 48억 원과 비교해 400배나 많고 부지 규모도 포항 본원의 24배에 달해 포항 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2025년 1월에 개통됩니다. 동해-중부선 철도 사업은 포항과 삼척을 잇는 66.3km로 1단계 포항-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개통했고 2단계 영덕-삼척 구간은 내년 말까지 준공해서 2025년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해-중부선은 전철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4분 만에 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주 지역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현 의원의 3선 도전에 맞서서 이승환 교수와 박진철 변호사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한영태 지역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경주에서도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6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김석기 후보가 52.6%를 득표해 재선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대륜고와 동국대 대학원을 나왔고 국민의힘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신라환경 디지털 보건 사업과 SMR 국가산단 유치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폈고 지역 현안 해결과 경주의 미래를 위해 3선 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 맞서 이승환 교수와 박진철 변호사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교수는 경주고와 동국대를 나와 국군 기분사령부 방첩처장을 역임했고 수원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경주 발전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북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진철 변호사는 경주고와 고려대 법학대원을 나왔고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심의위원을 거쳐 국민의힘 통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정책연구소를 열어 경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젊은 일꾼을 자처하며 곳곳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주시 의원을 지내고 경주시장에 출마했던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시의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혁신과 변화를 내세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총력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공천 후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포항 운하에서 선박 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크루즈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서 2년 연속 흑자 달성이 예상됩니다. 이 회사는 주말에는 하루 평균 1,000명, 주중에는 300명이 포항크루즈를 찾아 현재까지 탑승객 누계가 110여만 명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크루즈는 지역 10여 개 기업이 자본금 2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금은 지역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내일 해양경찰과 수협 등과 합동으로 연근해 어선을 타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덕군 강구항 연근해 어선들의 외국인 선원 폭행과 임금 체불, 여권 압수 등 인권 침해 유무를 확인하고 외국인 선원의 근무 환경과 거주 환경도 점검합니다. 포항 구룡포항과 울진 죽변항 등 경북 동해안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선원 1,500여 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포항에서는 과메기 축제와 사과 축제 등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은 오는 18일과 19일 구룡포 아라광장에서 제24회 구룡포 과메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과메기, 오징어 등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깜짝 경매쇼, 팔씨름 대회, 구룡포 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오는 18일 기북면 은천저수지 수변공원에는 제6회 기북 사과축제가 열려 사과 재배 최적지에서 생산된 명품 기북 사과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배철도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황성 동천 구간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시민, 상인들이 직접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